찬 음식을 많이 먹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고생했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텐데, 이때 배꼽을 따뜻하게 해주면 신기하게도 통증이 점차 줄어들면서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통의학의 보물창고인 동의보감에서는 배꼽을 단순한 신체 흔적이 아니라 우리 몸의 핵심 기운이 모여드는 소중한 통로로 보았는데,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놀라운 비밀을 모두 알게 되실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매주 전해드리는 건강 채널이오니 본격적인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큰 힘이 되는 건강 지식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거나 갈증이 날 때 시원한 얼음물이나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무심코 연달아 드셨다가 갑자기 아랫배가 쥐어짜듯 아파오고 화장실로 급하게 뛰어갔던 기억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처음에는 그저 무언가 잘못 먹었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반복되는 복통과 부글거리는 장소리 때문에 하루 종일 일상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큰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배가 차가워지면서 손발까지 서늘해지고 온몸에 기운이 쏙 빠지는 듯한 기분이 들면 도대체 내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증상을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흔한 여름철 배탈로 생각하고 방치하시는데,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장장 건강의 균형이 흐트러져 복부 불편감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장의 기능이 한번 약해지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조금만 찬바람을 쐬거나 음식을 먹어도 금세 배가 아파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초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는 원인이 단순히 장의 움직임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하는 따뜻한 기운이 부족해져서 발생하는 현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특별히 몸 관리를 못해서 생기는 잘못이 아니라 전통의학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위장 기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동의보감에 기록된 배꼽의 특별한 의미와 함께 찬 음식으로 무너진 위장 기능을 부드럽게 깨우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보호하여 장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요법과 현대의학적 보조요법의 장점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배워두시면 본인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갑작스러운 배탈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조들의 의학적 지혜가 집약된 동의보감의 기록을 살펴보면 인체의 배꼽 부위를 단순한 피부 조직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라는 뜻을 담아 신궐혈이라는 아주 특별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신궐혈은 인간이 어머니의 태중에서 탯줄을 통해 생명력을 공급받던 최초의 통로였던 만큼 태어난 후에도 우리 몸의 양기가 가장 빽팍하게 모여드는 핵심적인 혈자리로 여겨져 왔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이 배꼽 주변이 비장과 위장의 소화기 기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배꼽을 중요한 부위로 여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유독 몸이 차갑거나 아랫배가 서늘하여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배꼽 주변을 항상 따뜻하게 보호하고 찜질을 해주는 방법이 최고의 건강관리법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한겨울이 아닌데도 유독 배가 차갑고 에어컨 바람만 조금 쐬어도 배가 살살 아파오면서 장이 예민해져 화장실을 자주 찾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동의보감의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을 분석해보면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그 차가운 기운인 한사가 소화기를 장악하여 비위의 양기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위장의 양기가 약해지면 음식물을 받아들여 분해하고 흡수하는 소화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장이 비정상적으로 요동치면서 극심한 복통과 함께 묽은 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즐겨 마시는 얼음 가득한 음료수나 시원한 냉면, 그리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이나 냉장고에서 갓 꺼낸 차가운 과일 등은 모두 위장의 온도를 순식간에 떨어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이렇게 차가운 음식이 뱃속으로 연달아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은 내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장벽의 근육들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경련성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때 동의보감의 원리를 적용하여 배꼽 부위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온찜질을 실시하면 굳어있던 복부의 경혈이 부드럽게 자극을 받으면서
소화기의 복부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배꼽에 가해지는 따뜻한 열자극은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유발하던 복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비정상적으로 빨라졌던 장의 운동을 서서히 안정적인 리듬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데요. 복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동안 수축해 있던 뱃속의 미세 혈관들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장점막으로 통하는 혈류량이 늘어나 복부의 편안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찬 음식 때문에 온몸이 으슬으슬 춥거나 손발끝까지 하얗게 차가워졌던 전신 냉증 증상도 아랫배 중심에서부터 시작된 온기가 몸을 따뜻하게 느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대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이러한 복부 온찜질의 효능은 과학적인 원리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데 외부에서 따뜻한 열이 전달되면 피부 밑에 온열 수용체가 자극을 받아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스트레스나 자극으로 인해 잔뜩 긴장해 있던 위장관 근육들이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장 내부에 고여있던 가스의 배출을 돕고 신경성 복통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가벼운 배탈이나 여성분들의 극심한 생리통 증상에 온열 패드나 따뜻한 물주머니를 대고 있으면 통증이 눈에 띄게 완화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근육 이완과 혈류 개선 효과 덕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은 온찜질 자체가 대장균 감염이나 식중독균 같은 세균성 장염을 직접적으로 박멸하거나 치료하는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찜질은 찬 음식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으로 장 기능이 저하되어 나타나는 경미한 불편감을 완화해주는 훌륭한 보조 요법이므로 증상의 경중에 따라 올바르게 구별하여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만 복부 온찜질은 불편감 완화를 위한 보조 요법일 뿐 질환 자체를 치료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배꼽 온찜질을 할 때 단순한 천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운 소금이나 황토를 구워 얹었던 지혜는 현대 과학으로 보아도 감탄이 나올 만큼 훌륭한 추결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볶은 소금이나 황토는 열을 오랫동안 머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 깊숙한 곳까지 온기를 전달하는 열을 비교적 오래 유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집에서 가장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깨끗한 수건을 물에 적신 뒤 위생 비닐에 넣어 전자레인지에 1분에서 2분 정도 돌려 따뜻한 온스포를 만들어 배꼽 위에 얹어두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 너무 뜨거운 온도는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화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체온보다 조금 높은 40도에서 45 정도의 기분 좋은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온도입니다. 온스포나 찜질팩을 준비하셨다면 배꼽을 중심으로 아랫배 전체를 넉넉하게 덮을 수 있도록 얹어두고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편안하고 깊은 호흡을 유지하며 15분에서 20분 정도 휴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배꼽 온찜질은 한 번에 길게 하는 것보다 하루에 2회에서 3회 정도 나누어 규칙적으로 실천하시는 것이 좋은데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잠들기 전 시간을 활용하시면 장 건강 관리에 더욱 좋습니다. 실제로 평소 장이 예민하여 아침마다 묽은 변을 보던 분들이 꾸준히 배꼽 주변을 데워준 결과 배속이 한결 편안해지고 가스가 차는 증상이 줄어들어 일부 사람들은 복부가 편안해졌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온찜질을 정성껏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뱃속의 통증이 전혀 가라앉지 않거나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의 강도가 심해진다면 이때는 단순한 냉증으로 인한 배탈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이 동반되거나 오한이 나고 구토를 멈출 수 없는 경우 또는 대변에 붉은 피가 섞여 나오는 혈변이나 자장면 색깔처럼 검은 변을 보았을 때는 몸속의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심한 설사로 인해 입술이 바짝 마르고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탈수 증상이 나타나거나 극심한 통증이 오른쪽 아랫배 쪽으로 집중된다면 이는 급성 충수염이나 심각한 세균성 식중독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집에서 찜질로 시간을 지체해서는 절대 안 되며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배꼽 찜질과 더불어 평소 소화기가 약한 사람들을 위해 배를 따뜻하게 보하는 약재나 차를 함께 마실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그 성질이 따뜻하여 뱃속의 차가운 기운을 밖으로 흩어버리고 위장의 운동 능력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약재로 찬 음식을 먹고, 배가 사르르 아플 때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은 천연 위장약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생강에 함유된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장관의 비정상적인 수축을 억제하고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여 찬 기운으로 얼어붙은 위장을 부드럽게 달래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훌륭한 재료로는 따뜻한 성질을 지닌 부추가 있는데, 부추는 전신의 혈액 순환을 돕고 대장을 따뜻하게 하여 만성적인 복부 냉증이나 설사 증상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유독 배가 자주 차가워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평소 식단에 부추를 살짝 데치거나 무침으로 자주 곁들여 드시면 뱃속을 보호하고 장의 면역력을 높이는 훌륭한 건강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행하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장 건강을 결정짓게 되는데, 특히 덥다고 해서 잘 때 배를 내놓고 자거나 에어컨 바람을 복부에 직접 쐬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여름철이라도 잠들 때만큼은 얇은 이불이나 배덮개를 활용하여 배꼽 주변을 항상 덮어주는 것이 좋은데, 복부를 따뜻하게 유지하면 보다 편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 몸의 중심인 복부 온도가 일정하게 따뜻하게 유지되면 복부가 편안해지면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비싼 영양제나 좋은 음식을 찾아 드시지만, 정작 우리 몸의 기운이 모이는 배꼽을 따뜻하게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원리는 놓치고 계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찬 음식을 드실 때는 항상 천천히 입안에서 녹여 드시고, 배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따뜻한 손으로 배를 문지르거나 배꼽 온찜질을 통해 온기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로부터 어머니나 할머니가 배를 만져주면 아픔이 가라앉던 손길 속에는 과학적인 온열 효과와 정서적인 안정감이 모두 녹아 있었던 것처럼, 스스로의 몸을 따뜻하게 돌보는 시간은 치료의 시작이 됩니다. 동의보감이 전하는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중심인 배꼽을 늘 살피고 차가운 기운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아랫배가 묵직하고 가스가 자주 차서 고민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밤 잠들기 전 15분 동안 따뜻한 팩을 배꼽 위에 올리고 지친 하루의 피로와 장의 긴장을 함께 풀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관리에 참고하실 수 있는 이러한 전통적인 배꼽 온열요법을 생활화하시면 나이가 들면서 점차 약해지기 쉬운 위장 건강관리 습관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체질에 따라 따뜻한 성질의 자극이 맞지 않거나 피부가 극도로 예민하신 분들은 찜질 시간을 줄이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온도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체 내부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핵심이며, 차가운 자극을 준 만큼 반드시 따뜻한 기운으로 보충해주는 음양의 조화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동의보감 속 신골혈 이야기와 현대의학적 보조 효능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복부 건강을 더욱 체계적이고 현명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평소 찬 음료를 좋아하거나 배탈이 자주 나서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알게 되신 유익한 배꼽 온찜질 정보를 널리 공유해 주셔서 함께 건강을 지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건강을 만드는 법이니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언제나 아랫배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유지하셔서 매일매일 가볍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배꼽 주변을 마찰하여 열을 내는 전통 건강관리법 중에는 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방법도 전해집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여 양손 바닥을 서로 격렬하게 비벼서 따뜻한 열감을 만든 후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쓸어내려주는 것인데, 이는 대장의 진행 방향을 고려한 마사지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손바닥의 온기를 통해 복부를 부드럽게 자극해주면 찬 음식으로 인해 급격하게 위축되어 있던 장의 연동 운동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되찾으면서 가스가 배출되고 장이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뱃속이 부글거리고 소화가 안 될 때 손으로 배를 살살 문지르기만 해도 어느 순간 속이 진정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손의 온열 효과와 물리적 자극이 시너지를 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의보감에서는 평소 위장 기능이 유독 약해 찬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탈이 나는 사람들은 평소에 식사 속도를 늦추고 음식을 입안에서 충분히 씹어 삼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오랫동안 씹으면 입안에 침과 섞이면서 음식물의 온도가 체온과 비슷하게 따뜻해질 뿐만 아니라 침 속에 소화 효소가 분비되어 위장과 대장이 감당해야 할 소화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반대로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씹지 않고 급하게 삼키거나 차가운 상태 그대로 위장에 들이붓게 되면 소화기관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쉽게 지치게 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차가운 커피나 음료를 빠르게 마시는 습관을 지니고 계시는데, 이러한 반복적인 자극이 누적되면 결국 만성적인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장을 보호하는 또 다른 실천법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 대신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미지근한 음수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잠든 사이 깨어있던 위장관을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깨워주면 뱃속의 기혈순환이 원활해지고 장의 연동 운동이 활성화되어 하루 종일 음식을 먹어도 배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건강 관리를 거창하고 복잡한 곳에서 찾으시지만, 이처럼 아침 찬물 바꾸기나 배꼽 온찜질처럼 사소해 보이는 생활 습관의 변화가 몸에는 가장 큰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배꼽 주변을 따뜻하게 할 때 함께 지압하면 좋은 혈자리로 배꼽 양옆으로 손가락 2마디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천추혈이라는 곳을 기억해 두시면 배탈 관리에 더욱 유용합니다. 천추혈은 대장의 기운이 모여드는 혈자리로 찬 음식을 먹고 배가 사르르 아프거나 변비와 설사가 반복될 때 배꼽 찜질을 하면서 이 부위를 지그시 눌러주면 한의학에서는 장 기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강한 압력으로 누르기보다는 따뜻해진 손가락 끝을 활용하여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주면 장 내부의 긴장도가 한결 낮아지면서 쥐어짜는 듯한 복부 불편감이 부드럽게 완화됩니다. 물론 이러한 한의학적 요법이나 민간 요법을 실천하실 때는 개인의 체질이나 평소 건강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언제나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찜질을 하는 도중 피부가 붉어지거나 가려움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수건의 두께를 조절하여 온도를 낮추어야 하며,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 피부 감각이 둔해져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동의보감 속 지혜를 현대적인 생활과학과 잘 접목하여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시대를 뛰어넘어 건강을 현명하게 지켜나가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일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찬 음식을 먹고 배가 아플 때 무조건 약부터 찾기보다는 잠시 자리에 편안하게 누워 아랫배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내어주시면 어떨까요? 내 몸의 중심이자 기운의 원천인 배꼽을 늘 따뜻하고 소중하게 보살피는 작은 정성이 쌓인다면 어떤 차가운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고 건강한 소화기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찬 음식 배탈 완화를 위한 배꼽 온찜질의 효능과 올바른 실천법이 여러분의 활기차고 편안한 일상을 지켜주는 따뜻한 삶의 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 몸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준 만큼 정직하게 건강이라는 선물로 보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밤은 온 가족이 함께 아랫배를 따뜻하게 보하며 편안한 숙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기나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셔서 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매일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중장년층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더욱 깊이 있고 유익한 전통의학과 현대 건강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가정 내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찬 기운은 멀리하고 따뜻한 온기는 가까이 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매일 아침 가볍고 상쾌한 몸 상태를 유지하시고 뱃속 편안한 하루하루를 누리시기를 언제나 곁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이막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하루도 아랫배 든든하고 따뜻하게 챙기시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